자, 이번에는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고,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지수는 큰 특이점은 없었고,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경우에는 단기 지지선 부근까지 도달을 한 상황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유지해주거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거나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코스닥이 미국 증시와 비교했을 때 많이 저점에 있는 영역인데 코스닥이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봤을 때 지금 증시는 크게 나쁘지는 않고 오히려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으니 지수 차트로만 볼 때는 크게 이탈하는 흐름 없다면은 이제 스윙이나 이런 트레이딩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지금 증시는 조금 돈이 크게 안 돌고 있습니다. 돈이 크게 안 돌고 있어서 크게 주도적인 섹터도 없고,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로 인해서 당일이나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고, 돈이 크게 돌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말 특별한 섹터가 아니면은 시세가 연속성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을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우선 두산 퓨얼셀이 아침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종목 이슈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두산 퓨얼셀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부근까지 상한가를 찍었다 내려오는 등 이런 강세의 흐름을 보였고, 두산 퓨얼셀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비슷한 관련 동일 섹터인 이제 수소 섹터가,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들이 전부 수소 섹터인데 수소 섹터가 같이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수소 섹터의 호재로 두산 퓨얼셀이 움직였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슈로 움직였다 보니까 수소 섹터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고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S퓨얼셀, 범한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인 이유는 종목에 호재가 있기보다는 두산 퓨얼셀이라는 수소 섹터의 나름 대장급 종목이 움직여주니까 같이 따라 움직였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특이점 있었던 종목이 박셀바이오가 있었는데, 분봉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기 2시에서 2시 5분 사이에 여기가 마이너스 20%가 넘는 구간이에요. 여기 저도 보고 있었는데 얘가 이슈도 없이 왜 빠지지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개인들 털고 마이너스 20% 이상 개인들 털고 여기서부터 바로 상한가까지 거의 50% 넘게 변동성이 나왔죠. 그러면서 아주 힘이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두산 퓨얼셀이 움직이니까 수소 섹터가 같이 움직인 것처럼 이제 박셀바이오도 이 개별 종목의 이슈가 상한가를 갔지만 개별 종목의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은 대장주 가면 2등주 3등주 가기, 아니면은 A라는 종목 가면은 그 A라는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움직이기, 이런 식으로 단기 수급이 2차적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 그 다음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피플바이오가 두 번째로 움직였었습니다. 여기서 피플바이오가 눈치 보고 있다가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안착하니까 VI 걸려주고, VI 이후에 갭 상승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쫙 올리면서 어디까지 갔었죠? 26%까지 올랐다가
피플 바이오가 개별 호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뒤로 결국에는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박셀바이오가 상한가 가면서 다음 타겟을 찾는 단타성 물량으로 인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종목 자체는 일단은 만약에 내일도 박셀바이오가 계속 강하게 움직인다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이 종목의 이슈가 나온다면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움직였던 이유는 박셀바이오가 움직이면서 같은 섹터 아니죠. 따지고 보면 비슷한 섹터, 비슷한 이름, 비슷한 저평가 위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잠깐 튀었다 빠졌다 보시면 되고, 와이오 바이오로직스라는 신규 상장주도 오늘 움직였던 이유가 이제 박셀바이오가 저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이 종목이 예전에 여기 보시면은 공동 연구해서 강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셀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이 박셀바이오랑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던 것이고, 얘가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밀린 이유도 결국에는 이 종목의 호재가 아니라 박셀바이오의 호재였다 보니까 좀 밀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얘는 그나마 이제 좀 공동 연구를 했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좀 그나마 강하게 움직였던 건데, 이 종목 말고 셀리드 같은 거를 보면은 이 종목도 한 1년 전 기사인가? 2, 3년 전 기사인가? 박셀바이오랑 MOU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박셀바이오 이슈를 엮으면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찌라시 방에서 이렇게 뉴스 띄우면서 단기적으로 한 27%까지 올렸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의 호재가 아니고 박셀바이오랑 엮였었다는 이슈로 움직였던 거다 보니까 상승폭을 다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섹터인 면역 항암제 섹터 안에서 앱클론도 움직였었고, 바이젠셀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었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돈이 돌 곳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점을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엄청 강한 움직임, 특이점이라는 거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은 이제 이 종목을 놓친 돈이 다른 관련된 종목으로 돈이 흘러간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놓고 관심 종목들을, 동일 섹터들을 미리 선정해 놓으면은 나중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한결 빠르게 종목을 좀 선택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저도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어가지고 요쯤에서 잡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설마 가겠어 하는데 설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너무 강하게 움직였고 개미들을 털고 움직여서 힘이 얼마나 셀지는 당장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점이 있었던 종목으로는 이제 LS 그룹이 있는데, LS 그룹이, 그러니까 이제 LS랑 LS 일렉트로닉, 이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구리 선물 가격이 계속 고점 달성하면서 강했던 부분도 있고, AI가 발전하면서 전력 설비나 전력 부족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구리 선물 가격인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LS나 LS 일렉트로닉 아니면 전선주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구리 선물 가격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LS 똑같은 관점이에요. 보시면은 두산 퓨얼셀이 강세를 보이니까 우선주랑 수소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박셀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니까 크게 연관성 없는 면역 항암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고, LS 그룹도
본 대장급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니까 LS 에코 에너지나 LS 마린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한 타이밍 늦게 시세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안 움직였던 게 뭐냐, LS 머티리얼즈였는데, LS 머티리얼즈여서 저도 여기서 매수를 했었던가, 여기서 매수했었던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종가에 사서 여기서 뭐 시가에 팔았는데, 하루 있다가 움직였죠. 움직임이 나왔죠. 어쨌든 이 종목도 뭐 재료를 붙이긴 붙였어요. 뭐 보시면은 뭐 전력 대란의 뭐 공급 부품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공급 부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 새롭게 나온 이슈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LS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데, 그냥 주가를 올리면은 쉽지 않으니까 세력을 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좀 주가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결국에는 뉴스가 정말 그 세력들도 그러니까 세력들이 뭔가를 꾸미기 전에 돌발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특정 세력들 입맞춤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정보가 그들에 비해서는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로 아니면은 이런 뭐 다양한 근거들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릴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주도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LS 그룹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선물 가격이 뭐 급락을 하거나 뭐 크게 빠지거나 하면은, 뭐 이전에 강했다가 지금 잠잠해진 온디바이스나 CXL, 뭐 뉴모로픽, 데이터 센터,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처럼 이제 구리도 좀 잠잠해지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외가 될 수도 있는 타이밍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었는데, 로보로보가 이제 5월 20일이죠. 월요일에 이런 이슈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었고, 상한가를 간 이후에 어제 조정까지는 아니죠. 그냥 크게 상승 없이 움직이다가 오늘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식으로, 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로봇 쪽은 버릴 수 없는 섹터이고 테마이긴 하죠. 그런데 지금은 AI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로봇 쪽도 이후에 또 한 번 뭐 미쳐 날뛰는 시즌이 오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언제일지를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타이밍을 잡는 것이고, 일단은 로보로보가 오늘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던 게 엔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거는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 원래라면은 뭐 로보로보랑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워낙 이 종목도 낙폭과대의 영역이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좀 강하게 이어진 게 있는 것이고, 그냥 저점에서 뭐 로보로보가 움직이니까 나도 움직일래 라는 그냥 명분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보면 됩니다. 뭐 특별한 호재성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 로보로버가 움직이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로 인해서 뭐 로봇주들이 조금은 움직이긴 했어요. 로보로버가 움직이면서. 보시면은 로봇 종목들인데, 뭐 스맥은 오늘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스맥은 뭐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스맥이나 T로보틱스나 뭐 로봇주들이 조금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로보로버가 개별 이슈로 움직였다 보니까
로봇, 로봇주들이 전체가 다 움직이지는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이점 종목으로 KC 코트렐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탄소 포집 기술 관련 프로젝트 기대감 등으로 상한가를 보냈는데, 이 뉴스가 몇 시에 나왔더라? 10시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시. 그러니까 이 뉴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 뉴스가 있었는데 장 초반에는 큰 움직임 없다가 10시쯤에 그냥 갑작스럽게 이때 뉴스가 별다른 뉴스가 없었고 그냥 그 장전에 나왔던 이 뉴스들이 한 번 더 부각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상한가까지 갔는데 상한가를 간 이유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워낙 낙폭과대이다 보니까 너무 싼 가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물론 이런 낙폭과대 영역에서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좀 싼 가격에서는 반등 나오면 강하게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까 참고는 해두시고 KC 코트렐이랑 KC 그린 홀딩스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KC 그린 홀딩 근데 이 두 종목 다 저도 매매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호가창이 너무 얇아서 뭐 접근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그냥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니까 일단은 참고만 해두시고 오늘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 이렇게 참고만 해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가 강하더라고요. 결국엔 오늘 신고가를 가버렸어요. 오늘 신고가를 가버렸고 원래 끼가 좋은 종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참 이 종목은 신고가를 간 상황이니까 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힘이 아주 강하고 흐름이 좋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움직였고 이 종목이 움직이면은 SK D&D도 뭐 같이 움직인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도 오늘 별다른 이슈는 없었던 걸로 봤었는데 어쨌든 약간 세력성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나중에 계속 오르다 보면은 이런저런 뉴스 붙이겠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올린다 하면서 뉴스는 아마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현대차가 또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신고가 달성했고 거의 10% 정도 올랐고 현대차, 뭐 기아차,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이런 종목들에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 시장 일반적인 개별주에 안 그래도 시장에 돈이 없고 돈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이런 대형주의 수급까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대형주 매매, 우량주 매매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개별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먹을 게 없고 사면 내리고 뭐 눌림에서 잡으면 내리고 이런 경험이 좀 오늘 많았을 만한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즘 그러니까 최근 시장은 계속 주도적인 섹터가 없어요. 주도적인 섹터가 잘 안 보이고 뉴스가 나오면은 그 뉴스에 따라서 튀었다 빠지는 경우가 많고
뉴스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여러분이 체크 못한 종목들도 찾아보면은 뉴스가 나왔는데 오르다가 훅훅훅 빠진 종목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를 하시는 분들은 손절 잘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저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살만한 종목도 진짜 아직까지 잘 안 보이고 잡아도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스윙 하시는 분들은 매 종목 찾을 때 좀 신중하게 종목 찾으시거나 아니면 뭐 우량주? 저는 우량주를 잘 안 해서 어쨌든 종목 스윙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연속성 있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무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하신다든지 손절 기준을 잡고 매매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